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자기가 목소리를 낼 때 내고 안 낼 때는 참고 그런 거죠. 우리 한국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자신이 먼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집안에, 그리고 국가, 사회, 이렇게 이제 인류, 이렇게 미루어 가는데, 유교에서 말하는 저는 인간관계. 모든 게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교에서는 관계를 오륜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부모와 자식. 네, 그 다음에 군신. 이 군신은 요즘 관계가 없지만 나라와 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부모, 친구가, 그 다음에 어른과 젊은 사람. 이 관계가 5가지지만 실제 그 안에 모든 관계, 사회 관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집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좀 신경질을 내고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도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신경이 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된다면 절대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앞으로 나갈 방향은 인간관계를 잘 맺자. 근데 이거는 비단 유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불교 다 똑같아요. 인연으로 맺은 뭐 관계라든가 이 모든 관계가 저는 유교의 오륜하고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은 저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관계를 잘 맺는 노력을 하자. 왕따도 없어질 거고, 그리고 타인을 뭐 해치거나 이런 것도 없을 거고, 갈등도 사라질 거고. 그러니까 남과 관계를 잘 맺는 거는 그 한편에 또 조화가 들어있어요. 이 조화로운 사회가 유교에서는 굉장히 유교가 중요시하는 세계가 이상세계가 예와 악이 완성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건 타인을 배려하는 거죠. 음악이라고 하는 건 조화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들이 우리가 음악을 매일 듣지만 수많은 악기들이 소리를 내서 음악이 완성되는데 그 속에서 큰 악기만 큰 소리를 내고 작은 악기는 작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자기가 소리를 낼 때 내는 거예요. 그게 조화로운 음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자기가 목소리를 낼 때 내고 안 낼 때는 참고 그런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 이게 조화라고 봐요, 저는. 악기처럼. 악기가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각자의 악기니까 그 악기가 크든 작든 비싸든 안 비싸든 자기 목소리를 고유하게 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회.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한 사회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커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좀 중요한 가치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판단력 좋고 열정도 많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많고 이런데 우리가 어떤 방향을 충고한다고 해서 그들이 따르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좋아. 그러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젊은 사람들이 가진 열정을 응원해주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이 선배나 부모님의 역할이 아닌가. 젊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 세대보다 더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세대들은 대학 졸업하면 취직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부 다 가면 뭐 어디 회사에 지원해라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붙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데 거기다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것들은 저는 필요 없다. 그냥 어른으로서 응원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해주고 그런 좀 점잖은 어른들의 모습이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끝났는데 네. 그래도 이건 번외 질문이죠. 네네. 뭐 저도 이제 원더교육 근무하면서 저만의 삶의 가치가 있잖아요. 네. 교단의 교리적으로 볼 때 원장님이 그럼 평생 유교적 가르치는 가치가 있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에는 학문의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게 위기,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위인지학, 타인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이 2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위기지학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뭐가 부족한지 살피고 또 내가 남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그런 거에 저는 항상 중심을 둬요. 그래서 저는 한때 대학에서 강의하면서도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학생들에게 나 이번 학기 강의 안 하겠어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강의에 학생들이 더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려운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이게 결국은 남을 위해서 소용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먼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에게 그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항상 저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예. 평생 공부하시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는 뭐 공자님도 그랬지만 네. 돌아가실 때까지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게 이제 좀 빨리 완성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완성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되기를 희망하면서 나가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교가 좀 더 현대적으로 예절이나 아니면 관계 같은 거에 이제 같이 이제 뭐 하고 같이 발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공부도 예전에는 서당 공부, 서원 공부 많이 뭐 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요즘 그 사극이나 뭐 이런 영화에서 보면 딱딱하게 나와요. 그게 아니라 스승한테 질문도 아주 자유롭게 하고 뭐 우스꽝스러운 질문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영화에서 드라마에 빼버리고 딱딱한 모습만 보이는데 저는 현대 우리 유림들이 과거 훌륭한 우리 선비들의 모습을 좀 다시 찾아서 젊은 사람들하고 옛날 이야기 하듯 놀아주고 그냥 저절로 몸에서 몸으로 전수되게끔 입에서 입으로 아니라 머리에서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몸으로 전수되는 그런 교육과 그런 놀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업이면 한 10분 정도만 공부에 할애하고 나머지는 좋은 관계 맺는 그런 놀이나 그런 친밀도를 쌓는 것 이런 것에 저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놀면서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친구들 간의 약속을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문화가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다 봅니다.